경주 구석구석 다녀보기 9. 박철호 동덕. 경주 오악일. 북악. 소금 강산의 백률사와 마애불. 1 들어가며 2023년 경주 삼릉에서 점심을 먹고 호석정 근처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경주 오악 종주를 하면 약간의 기념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았다. 경주 오악이 어딘지 궁금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시의 기억으로 북악은 소금 강산, 동악은 토함산, 남악은 경주 남산, 서악은 선도산, 중악은 단석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소금 강산은 처음 듣는 지명이었고 어딘지 궁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 결과 삼국사기의 잡지편에 제사, 죄오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삼국사기의 열전편에 김유신 죄는 김유신이 중악에서 수련했다는 표현이 있고 조선시대에 쓴 동경 잡지 등에 오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단 보통 사람에게 낯선 북악, 소금 강산을 먼저 소개할 예정이다. 2. 유적 둘러보기. 가. 북악의 출발점. 석불사지 사면불. 경주의 북악인 소금 강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가장 추천할 만한 출발지는 백률사이다. 그 이유는 첫째, 백률사 뒷산이 소금 강산이라고 생각하면 위치 파악이 쉽다. 백률사 주차장에서 700m 정도 걸어가면 소금 강산 정상에 도착한다. 해발 고도 177m를 700m의 길로 둘러서 가는 산행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다. 둘째, 백률사로 출발하면 여러 가지 문화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률사의 입구는 골불사지이고 이곳에 있는 경주 골불사지 사면석불은 마애불 중에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불상이다. 골불사지 사면불의 정면은 가운데 아미타불과 좌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입상이 있다. 반대편인 동쪽은 약사 열애불이 있고 남쪽은 석가모니불, 북쪽은 미륵보살 입상이 있다. 이곳을 굴석사로 불렀다는 삼국유사 탑상편의 기록이 있는데 1985년 발굴 때 굴석사라는 글씨를 찾았다는 기록이 안내판에 있다. 사면불에서 조금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백률사가 나온다. 백률사에 관한 이야기도 삼국유사 탑상편에 기록되어 있다. 화랑 불예랑이 고구려에 잡혀가고 만파식적과 검은고가 없어지자 불예랑의 부모가 백률사에서 정성껏 기도하여 만파식적을 찾고 불예랑도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률사로 올라가서 능성일로 들어서서 소금 강산으로 가는 이정표를 만나서 대략 500m 정도 걸어가면 소금 강산의 정상이다. 나. 백률사와 이차돈 순교비. 신라에서는 불교가 바로 공인받지 못하고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차돈의 순교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흥법편에 원종 흥법 염촉멸신 죄상세히 나온다. 이차돈의 본명은 박염촉이고 관직명은 사인이다. 즉 아래의 내용에서 사인과 염촉은 같은 사람이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왕과 사인이 미리 의논하여 거짓된 말로 사인을 처벌하기로 정해놓고 1. 염촉이 절을 짓는다고 왕명을 거짓으로 전한 것을 꾸짖고 목을 베었다는 설과 2. 과인이 절을 지으려는데 일부러 늦추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신하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며 신하들이 동서쪽을 가리켜 왕이 분노하여 염촉의 목을 베자 흰 저지 한 길이나 솟구치고 땅이 진동하는 등의 이적이 일어났다. 이후 불교를 공인하고 자추사를 지었다.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림과 글이 담긴 이차돈 순교비가 817년에 세워져 현재의 백률사 자리에 있었으나 이후 보존을 위하여 1914년 고적보존회로 옮겨졌다가 이를 계승한 현재의 국립형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014년 보물로 지정해고되었으나 비의 소유권 문제로 보물로 지정되는 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비석은 화강암 육면체로 높이는 1m 정도이고 강면은 29cm이다. 비문의 내용은 삼국 유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돈 순교비의 비문 전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백률사 석당기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다. 백률사 금동약사 열애불과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 백률사에서는 금동약사 열애 입상이 있었는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실제 높이는 177cm로 인체와 비슷하고 통일신라 시대 금동불상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으나 현재 표면에 금빛이 나지 않는 이유는 후대에 누군가 금을 벗겨서 갖고 두 손도 절단되어 있다. 불국사의 비로전에 있는 금동 비로자나 불좌상과 극락전에 있는 금동 아미타 열애 좌상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린다. 개인적인 감상으로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 중에서 금도금이 벗겨진 백률사 금동약사 열애 입상이 더 친근한 느낌이 든다.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부처는 왠지 필자에게 거리감으로 다가오고 초기 불교의 정신과 멀어진 감이 들기 때문이다. 라. 소금강산 정상석과 마애불, 백률사에서 대략 500m 정도 걸어가면 소금강산 정상이다. 정상에 도착하기 직전에 대략 30m 정도 옆길로 가면 동천동 마애삼존 불좌상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마애불도 함께 소개한다. 북악은 백률사 주차장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다. 다만 주차장 입구에서 백률사로 가는 길이 경사가 조금 급한 편이라는 점만 유의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다. 3. 맺은말. 경주의 북악인 소금강산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답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금강산만 오르면 소금강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본관에 들러서 2차돈 순교비와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미술관에 전시된 백률사 금동약사 열애 입상을 함께 둘러보면 그 의미가 더 풍부해진다. 아울러 관련된 내용에 관한 삼국유사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길 추천한다. 원문 해석은 어렵지만 번역본을 읽어도 그 뜻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경주의 경이로운 8가지 풍경에는 백률송순도 포함된다. 즉, 봄철의 백률사 주변의 송순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공자와 제자 사이의 대화 중에 증점의 말이 떠오른다. 이 구절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먼저 공자가 제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말을 해보라고 한다. 그러자 공자의 제자인 자로, 염유, 공서화가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증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모춘자, 춘복기성, 관자오륙인, 동자륙칠인, 욕호기, 풍어무, 연기귀, 어설픈 해석, 늦은 봄에 봄옷을 입고 관을 쓴 사람 5, 6명, 아이 7, 8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를 부르며 되돌아오겠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수한 관리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자로와 다른 제자의 자기소개말보다 소박하게 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점의 자기소개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다가오는 봄, 솔순이 올라올 무렵 지인과 함께 백률사와 소금강산을 산책하면서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일도 멋진 경험일 수 있다. 심고